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추석 연휴가 18일부터 5일간 실시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학부모님들도 수험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요? 추석이란 5일간 이란 분위기에 둘떠 있는데 수능이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또 이 연휴가 끝나면 중간고사를 공부해 시험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수시에 이번에 가는 학생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혹시 나중이라도 그 다시 재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중간고사 공부가 결국은 또 수능 공부랑 연계되지 않을까요? 또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대학별로 뭐 논술이라든지 면접 같은 게 실시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학교를 안 가는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죠. 수시에서 아무리 잘 보아도 잘해도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추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특히 원래는 그 수학이라든지 국어 같은 것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좋은 수능 점수를 얻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가 이제 곧 발표가 납니다. 6개 내면 6개 다 합격하면 좋지만 그중에 몇 개가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5일간 추석 연휴 기간 대입 수험생들이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냐를 기존의 신문에 나온 자료를 해서 각종 학원의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한 결과를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5일이라는 기간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진했던 과목을 보충하거나 각종 그 평가에 대비하기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 막 가족들이 고3이라서 아마 학, 학부모님들 안 가고 또 오지도 않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5일간이라는 시간이 뭐약 120시간인데 실제로 하루에 15시간 공부해도 약 70시간 정도 시간이 나온다고 생각되면 이 70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온 게 대학별 고사, 연휴가 끝나면 곧 중간고사가 올 것이고, 중간고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중간고사가 하면서 아울러 수능 공부도 할 수 있겠죠. 또 대학별 고사, 그래서 어, 이 70시간이란 동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나는 이번에 5일 동안 학원을 다녀서 탐구 과목을 끝낸다든지, 탐구 과목의 어떤 집중 강좌를 이수해서 끝낸다든지, 이런 것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수능이 60일 남았다. 곧 중간고사다. 명절 분위기에서 뭐 건강을 해치면 안 되겠죠. 가식을 한다든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그 다음에 대학별 시험, 대학별 전형 수능 시험.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60일 남은 수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고사를 고려해야 되겠죠. 중간고사 수시에 1차로 합격한 학생, 수시로 합격하면 일단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재수하면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들어가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또 아울러 어, 공부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어,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원래 상향 지원하고 있거나 재수를 고려한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대입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또 이 중간고사 기회를 가지고 이것이 또한 뭐랄까 수능 위주로 수능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면 일종의 중간고사 공부가 수능 공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학별 전형입니다. 대학이 이제 면접을 보거나 안 그러면 논술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많은 학생들이 아니겠지만 수시에서 면접이나 논술을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논술도 물론 그동안 논술 준비를 많이 해온 학생도 있겠지만 논술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술도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각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논술에 관해서 예시를 드러난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논술이 10월 2일부터 지금 실시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므로 논술에 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인문계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 충족이 이과 학생들이 시기 때문에 인문계 수험생들은 논술에 좀 중요해졌다. 그런 것입니다. 논술에 중요했다. 특히 그 논술이라도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를 그동안 준비해온 거를 논술을 대학에 맞추어서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만약에 논술을 본다면 기출 문제를 푼다든지 안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일단 중간고사 이후에 논술을 본다면 10월 2일부터라니까 논술을 본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뽑고 예상 답변을 정리해 보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에 있어서 제일 신경 써야 되거든. 결국은 자기가 써낸 자기 학생부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소개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면접 자기가 적어낸 자기소개서나 안 그러면 자기가 전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을 보니까 여기도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감이라든지 내가 꼭 이 대학에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AI 면접이라고 해서 어느 전문대학에서는 AI 면접을 하는데 비대면 면접이란 것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서울의 4단계로 되면서 비대면 면접이라면 일종의 줌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이 줌을 통하여 면접을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AI 면접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줌으로 면접을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그래서 기출 문제를 준비했다. 그리고 수능입니다. 지금 11월 18일, 60일 남았는데 일단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형태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수시에 아무리 수시로 합격한 사람들은 수시로 올인한 사람들도 수시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된다. 수시의 실패 시에 정시 지원을 해야 된다. 수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수시만을 노린다면 포기할 과목은 포기 과목에 집중하지만 일단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정시는 끝까지 이제 해서 정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11월 이제 60일 남았으니까 6월 이제 곧 이제 9월 모의고사 결과가 발표 날 거거든요. 그런 것을 기초해서 자신의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모의고사 형태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생활 패턴을
모의고사에 맞추어서 국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한국사 탐구 이런 식으로 수능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능에서 아무튼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원래 나오는 문제의 어떤 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탐구 같은 거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끝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풀이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틀리겠죠. 뭐 오답 정리, 오답 노트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은 시급한 과목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방법이 있어 수능이 결국은 수시에서 수능이 좀 특기 있고 원래는 수능이 바뀌니까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아마 그 상위권 등급을 맞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도 지문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수능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수시가 이제 곧 발표 날 겁니다. 그래서 1단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합격하고 불합격가 있는데 수시 결과에 너무 이렇게 당나게 어전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미 수시할 때 상향 지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시에 1단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 단계로 가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12월 18일 수시에서 6개 내면 그중에 1개 합격한 거 가지고 혹은 또 서너 개 합격한 거 가지고 그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모든 걸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거에 합격한다고 모든 걸 등록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그 여러 개 합격한 것 가운데도 1개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다 떨어지면 정시라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이만기 쌤은 수시에서 6개 내면 2~3개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시 6개 내면 6개 중에 상향도 있고 다 합격하리라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시에 또 6개 다 합격한다고 해도 다 등록할 수 없으니까 한 군데만 등록하면 12월 18일 최종적으로 한 군데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충격받지 말고 또 지금 수시 때문에 들떠 있고 그런 차분하게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수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어떤 그 전략이고 6개 가운데 1개다. 여러분이 낸다고 다 합격하는 거 아니다. 경쟁률이 수시에서 뭐 10대 1, 20대 1 이렇게 되면 결국은 6명 뽑는데 120명이 왔다. 그러면 114명을 떨어뜨려야 6명이 여러분이 그 들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수시 학종 1단계 발표나도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 다음에 너무 수시에서 들떠 있지 말고 수능을 공부하자. 왜냐하면 수능에서 최저를 못 맞추면 수시 아무리 합격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정시를 노린 학생들은 이 정시, 특히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로 새로운 패턴을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10월 2일부터는 뭐 논술 전형, 여기도 기출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자. 그동안 공부한 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출한 학생부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뭐 왜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지원했느냐, 학과 입학 후에 뭘 할 것이냐라든지 등등 자기소개서 내용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학생부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공부도 하면서 아울러 수능 공부도 하자. 그리고 이 5일간 약 70시간이라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 건강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못한 것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입 수험생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야 하나 여기에 관해서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고 정리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5일이라는 기간을 잘 보내시기 바라며 부모님들도 이 5일이라는 기간을 수험생들이 잘 활용하도록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